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NERF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RF는 Neural Radiance Fields의 약자예요. 자,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2차원 이미지, 즉 평평한 평면 그림, 그런 걸 가지고 사실적인 3D 모델을 생성하는 일종의 영상 처리 및 3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게 제 박사 때 전공입니다. 이 박사 때 요거를 연구를 했었어요. 자, 근데 제가 기계공학과인데 왜 이거를 연구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의 연구 같은데 어떻게 기계과에서 연구를 했을까요? 자, 미국은요, 기계과랑 전자과랑 컴퓨터 사이언스랑 뭐 생명공학과랑 뭐 과와 과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과와는 다른 분야예요.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계공학 하면 뭐 자동차나 비행기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어장치 설계하는 거 아니야? 전자공학과는 다 반도체 하는 거 아니야? 컴퓨터 사이언스과는 다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야? 생명공학과는 의료 장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죠. 어떤 학문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버리는 게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미국은 과가 본인이 뭘 하는지 크게 제한하지 않고 본인 과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과 어디 나왔냐보다 전공이 정말 자기가 정말로 전공한 게 뭔지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왜 저는 기계과인데 왜 이걸 했냐? 저는 기계공학을 학부 때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들었던 수업들이 뭐 역학이었습니다. 즉 뭔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설계할까? 정말 기계장치적인 걸 배웠죠. 근데 미국에 와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계공학과 대학원으로 석박사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거는 컴퓨터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특히 GPU를 사용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런지? 미국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떤 방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에서. 자, 그러면 제가 있었던 과는 기계공학과였지만 결국엔 기계공학에 있어서의 뭔가 형상을 설계할 때 2D 이미지로부터 3D 형상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에서 마구마구 컴퓨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과 출신들하고 수업도 같이 듣고 연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했던 친구 중에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친구도 많고 뭐 그래요. 근데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도 애들이 자기가 무슨 과 나왔다고 뭔가 했고 고정관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구했던 연구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랩이었어요. 그래서 뭐 생물학과 친구들도 박사과정도 있었고 의대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기계과 출신들이 있었고 전자과 출신들도 있었고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도 있었어요. 거기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기계과 출신 중에서는 컴퓨터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전형적인 기계를 설계와 기계 테스트를 그렇게 그냥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맘이에요. 하지만 저는
컴퓨터 기술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GPU 기술이 앞으로 매우 인기가 많을 거를 미리 알고 저는 제 자신을 기계공학에 가두지 않았어요. 교수가 주는 연구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GPU를 이용한 기술을 연구해봤고 결국 그것 때문에 GPU 전문가가 됐고 그것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우뚝 서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플랜을 짜는 그런 습관이 미국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했는지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2D 이미지에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병원에서 의사들이랑 같이 일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저에게 펀드를 줬어요. 자, 저는 소속은 기계공학 박사였지만 저의 장학금을 준 주체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저에게 펀드를 줬어요. 신기하죠?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사선학과,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학과죠. 거기서 MRI를 찍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조인트로 연구를 했고 대학병원에서 저에게 제 학비를 다 대주고 저에게 월급을 한 2,500불 정도 줬습니다. 월급. 그러니까 요새는 한 3,000불 정도 월급 주겠죠. 뭐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자, 환자의 몸에 MRI 사진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환자의 뼈, 환자의 근육, 환자의 연골, 환자의 혈관 등 환자 내부의 몸 안의 조직을 3D로 만들어주는, 3D 모델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술을 하기 전에 사람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의과대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카다바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의 사체를 해부학이죠. 의학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컴퓨터 가상현실로 의사들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의대에 팔아먹으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예요. 그리고 의학의 병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GPU 테크놀로지를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적용하는 굉장히 좋은 분야죠.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은 입력 이미지의 집합에서 그 하나하나 크로스 섹션 이미지로부터 3D 3차원 형상을 예측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GPU가 사용되겠죠. 왜 GPU가 사용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게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GPU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뛰어나죠. 멀티코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 처리나 인공지능 학습에도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냥 GPU 회사에 주식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3차원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GPU를 하려면은 먼저 입력된 이미지 뭐 그런 걸로부터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GPU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번 레이 트레이싱. 자, 레이 트레이싱 제가 박사과정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컴퓨터 이론입니다. 자, GPU는 입력된 이미지의 각 픽셀에 일종의 가상의 빛 광선을 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쏘는 게 아니라 벡터, 수학적인 벡터를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쏜 벡터, 즉
레이라고 하죠. 레이를 쏴서 3D 장면으로 캐스팅을 하고 그 광선, 즉 레이와 장면 하나하나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3차원의 교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뭐 가상현실 혹은 3차원 형상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컴퓨터 게임 이론을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 레이 트레이싱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컴퓨터로 습득한 이 로 데이터죠.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정말 그 있을 법한 3차원 대상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을 이용해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초기에 이런 어떤 가이드를 만들 때는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랑 함께 엑스레이나 뭐 MRI, 뭐 CT 스캔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뼈고 어떤 부분이 근육이고 어떤 부분이 혈관이고 어떤 부분이 인대나 힘줄인지 컴퓨터는 처음에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레이 캐스팅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가상의 3D 공간에서 어떤 좌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의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랑 그 픽셀이 맞아떨어지면은 어떤 가상 공간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 하려고 레이 트레이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값인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엑스레이 영상 판독할 때 혹시 팔 부러져서 방사성학과 이런 데서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죠? 엑스레이를 보고 어디가 금이 같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진단하잖아요. 자,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은 하얀 건 뼈고 까만 거는 공기고 약간 흐릿한 거는 뭐 근육인 것 같고 뭐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많이 보는 의사들은 정확하게 저 부분은 뼈다, 저 부분은 힘줄이다, 저 부분은 인대다, 저 부분은 연골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의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이 인간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계에게도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그렇게 해서 3차원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 다음에 그거를 진짜 형상인 것처럼 렌더링을 해야겠죠. 이게 지금 컴퓨터 게임 이론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게임 회사의 게임 프로그래머로 취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쪽으로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어느 과 나왔다고 꼭 뭘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실력 되면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나왔어도 컴퓨터 배워서 애니메이션 회사 갈 수 있고 게임 회사 갈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1, 2, 3번 중요한 세 가지 이론. 자, 레이 트레이싱,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3번 렌더링.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장의 2D 이미지로부터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영상에도 쓸 수 있고, 제가 굳이 의료 영상에 했던 이유는 의료 영상이 부가가치가 높아서 장학금 따기가 쉬웠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 학비가 한 학기에 15,000불씩 했었는데
제가 박사 한 4년 했으니까 8학기를 다녔죠. 8학기. 생각해보세요. 학비 얼마입니까?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잘 나오는 거, 한 학기라도 장학금 안 놓치는 거 하려고 저는 의대랑 손잡았습니다. 의대는 언제나 돈이 쏟아지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의대는 항상 잘 나가죠. 그래서 의대를 굉장히 안정적인 장학금 소스로 저는 선택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환자들의 2D 영상들을 바탕으로 3D 그거를 만들어내는 3D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GPU를 사용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박사과정 때 그 GPU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잘 나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GPU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연구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 장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서버로 보내면 나중에 그거를 3차원 가상현실로 바꿔주는 뭐 이런 카메라가 미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부가가치가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장비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3차원 센서를 없앨 수도 있겠죠. 인간이 거리를 측정하고 그런 원리는 말이죠. 뭐 박쥐처럼 따로 초음파 레이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뭘로 거리를 판단하죠? 눈알 2개입니다. 좌눈과 우눈. 눈알 2개에 있는 그 영상의 각도가 살짝 다르죠. 눈, 코를 중심으로 몇 센치 약간 왼 눈이 있고 몇 센치 약간 오른 눈이 있잖아요. 그 2개의 영상을 이용해서 인간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대충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장애인 비하하는 거 아닌데요. 한쪽 눈을 다친 사람들, 그래서 한쪽 눈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인간도 그렇게 2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 렌더링을 뇌에서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GPU에다가 마치 인간의 뇌 속의 뉴런들 간의 상호작용 같은 그런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카피해서 GPU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렬 연산 코어에다가 마치 뉴런이 연산하는 것처럼 그거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눈 2개 가지고 3차원을 예측하듯이 기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한 게 뉴럴 레디언스 필즈라는 분야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응용 분야, 영상 분야에서 할 일이 되게 많다. 그리고 각광받는 인공지능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요걸 하기 위해서는 수학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히 벡터 관련 연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매트릭스 연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GPU를 코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데, 즉 CPU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쓰는 GPU에다가 GPU 프로그래밍을 해서 GPU를 나의 연산 장치로서 사용하는 거죠.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제 박사 전공 오랜만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제 전공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